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료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이병배 예산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책자를 참고해서 집행자의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세출 예산 현액은 3,040억 7,244만원, 지출액은 2,787억 5,696만원, 이월액은 176억 6,285만원, 집행잔액은 76억 5,262만원으로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69억 6,920만원, 지출액은 207억 7,485만원, 이월액은 47억 9,912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523만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용 93억 원, 토지보상금 등으로 45억 987만원을 집행하고 47억 9,012만원은 계속비 2월에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4,277만원은 국비 자금 미교부로 해서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900만원은 사고 2월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 7억 6,198만원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 수가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희망나눔 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3,499만원은 당초 참여 예상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3쪽 생활청소년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9억 4,821만원, 지출액은 269억 6,517만원, 집행잔액은 2억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활동 지원에 4,912만원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3,045만원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수급자 및 대상자 수가 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3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12억 1,269만원, 지출액은 1,084억 4,9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5,095만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2억 5,976만원은 계획 대비 인원이 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소요산 신청액 대비 과다비, 사업비가 과다 배정으로 해서 6억 9,7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72억 4,233만원, 지출액은 1,225억 6,793만원, 집행잔액은 44억 7,439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시설 종사자와 아동수 감소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8억 2,56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감소로 인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17억 8,2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감소로 해서 1억 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자체 설치로 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 지원 집행잔액이 1억 4,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원과 시립 백곤마을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총 2억 원은 명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77쪽 여성회관 등 2개 사업소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2억 192만원, 지출액은 52억 5,953만원, 집행잔액은 1억 9,988만원이 되겠습니다. 469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618만원, 지출액은 14억 331만원, 집행잔액은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으로 인해 퇴직금 미지출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억 4,574만원, 지출액은 38억 5,621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하게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9,434만원, 지출액은 26억 1,790만원, 집행잔액은 7,634만원이 되겠습니다. 78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4,472만원,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고요.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겸 위원님. 페이지예요. 지금 명시이월될 상황하고 사고이월될 상황하고 구속이월될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에 지금 9천만 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그 900만 원은요, 그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층에게 그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게 국비 80대 그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돼가지고 900만 원이 지금 미수금이 생기는 바람에 사고 이후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걸 저기가 안 됐다고 해서 사고가 됐나요? 그게 이제는 12로 미리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그 시스템상에서 12로 일괄 지급을 하게 되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가 미지급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사고이후로 내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9,900만 원이 그 국비가 지급이 그 해에 안 됐습니다. 15년도에. 그래서 2월 달에 교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6년도에는 지금 지급이 됐어요? 예, 2월 달에. 2015년도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16년도는 어떻게? 16년도 분은 16년도 돈 분대로 내려왔죠. 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지급을 못한 거는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을 해요? 이게 이제는 개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서비스를 각 개개인들이 그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거기다 이제 예탁을 하는 거. 안 맞으면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이게 사업이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럼 몇 년 동안 해요? 1차, 2차?
아니요, 그냥 그 매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거내갖고 올해 거 내갖고 올해는 따로 주다가 2배로 주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 있어? 그럼 복지정책과서는 그거를 돈이 일단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네.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지금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그거를 지금 지출했을 생각이에요? 저희도 이게 이제 매년 그 국비에 따라서 이제 저희 또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그 사업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올해 사업비가 2016년도에 예.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냐고요. 지금 작년도 미결부된 거요? 예.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작년 거 같이 내려와 있으니까 예, 같이 예. 지금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계획을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냐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대상자를 한 2월이면 각 읍면동에 이제 전파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뽑고 있거든요. 또 지금 그 저희가 또 한 1억 가까이 작년도보다 이제 예산액이 이제 상회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더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예상을 하고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사업 수급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어떻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그 실행을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실행 계획이 2016년도 벌써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지출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2015년도 건 지출 금액이 얼마고 2016년도 건 지출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매칭 사업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 이게 두 개로 내려오면은 과거로 이게 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소급 방법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라 하면 이제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더 많이 이제는 많은 대상자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또 1년치만 딱 내려올 거예요. 예, 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가 수급해줬던 대상자를 폭넓게 잡아놨다가 또 그 중에서 걸러가지고 안 나오면 또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의 가장 문제가 주다가 안 주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안 주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가는데 주다가 안 주면은 또 요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기초수급 대상을 전부 다 정리 한번 했죠. 차상위 대상자가 2월하고 3월에. 그래가지고 지금 수급 등급을 다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급해둔 금액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사무소 그냥 그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전쟁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리고 이 지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려올 정확한 돈이다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올 돈이다 하면은 이거는 물론 예산이 내려가서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예산의 비율에 갖고 해가지고 기간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선시행을 아마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기획조정실하고 얘기가 됐던 예비비를 갖다가 선시행을 하고 기간을 맞춰줘야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불용행으로 처리를 하든지 사고이율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구도 공공자금에서 지금 주구도 욕먹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이제 매년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줄었다 늘었다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사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시된다고 지침을 받거나 뭐 명시를 받으면은 예. 제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비비라도 안에서 내적으로 해가지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적으로도 해고 나중에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떤 시에는 행정 방식이 안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과장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네는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지만
그 실행하고 있는 각 읍면동의 실무자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4억 7천원 지금 저기 47억이요? 예 아, 이건 서부 서부 복지타운 복지타운 네, 그 사업비입니다. 생활청소년과 저기 명시이월된 거 17억 5천만 원. 그거는 그 보험을 수령한 내용대로 이게 작년에 언제 우리가 3차 추경이 됐죠. 그러면 거기가 금액이 얼마였었죠? 무공산 수준으로 저기 3회 추경에 지금 내시 받은 게? 예산 7억 5,100만 원.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왜 그러냐면 무공산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17억 5,1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근거에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작년 3회 추경이 몇 월달에? 9월이었어요. 9월이면은 내시가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집행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집행 잔액이 돼가지고 명시효율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9월이면 4개월은 한 분기 이상이 그냥 꽝친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2월, 1월, 2월 동절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3월부터 새로운 그 리모델링한 분위기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인정을 해주고 우리 이제 어떤 우리 산하단 단체에서 해준다면은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돈이 집행 어떤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바로 주잖아요 보통. 예. 예? 그럼 바로 주면은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고요. 최소한 설계비도 결국은 자기네가 득을 보면서 설계도 자체도 안 했으니까 그때 받아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늦어지는 거죠. 더더구나 무공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동계 사업이라도 만약에 날씨와 관계없이 안에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4개월 후에 9월 달에 승인해 준 거를 전부 다 명시효로 넘긴다고 해가지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일부 써주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어야죠. 일단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 돈이니까 내 예산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쓰면 된다. 효율성이 없잖아요.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아마 사회복지부에서도 택하고 있어야지. 주면은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 어느 사업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부용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명시효율이 아니라 이건 부용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일부분. 그 밑에 명시효율 된 거 노인장애니까 1억 9천만 원은 뭡니까? 요거는 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기능보험 사업인데요. 그 당초 내시했던 금액이 국비가 미교부 돼가지고 그 금액을 이용시킨 겁니다. 그냥 받았어요? 올해 네, 내려왔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그 대상 시설이 사무보호작업장 소방시설인데요. 거기가 지금 자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그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거를 상공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네. 지금 우리한테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들어왔을 거야 15. 네, 들어왔습니다. 예? 14년도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15년도에 들어왔을 15년도 사업이니까 14년도에 이제 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자기네 자부담 비율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지금 5월달, 6월달에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사업이 지금 정도 웬만한 사업들은 전부 다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가지고 이거 사업 진행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종료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가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자체 사업금 때문에 사업 당국에 좀 조사를 좀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완결이 안 돼서 미처 이 부분에서 준비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종결이 되면
바로 진행. 그 사업은 이분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사업하고는. 예, 그리고 최소한 그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자기 부담금 정도는 네. 우리도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줘야지. 네.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짜는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못 주면 이거는 그냥 반납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자기 부담금도 없는 상태에서 공적 자금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부담금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그 다른 부분에 이제 이 고유 사업에 그 신경을 좀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은 저희도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을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같이 가는 세상에서 힘들고 그래고 사무작업장 같은 데도 지금 저기 장애인들이 보통 네. 작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랬을 네. 때는 공적 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기본도 안 돼 있는 데다 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기능보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이거 107억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남부복지타운 남부 네, 그 사업비 2호는 금액이 그래서 여성가족과 2억 원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 시리 그 LH에서 저희 LH 백곤마을이라 해가지고요. 그 LH에서 LH에서 이제 20년 저희한테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한테 20년 장기 임대로 해서 장기 부상 임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2월에 그게 이제 건물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지난 5월 20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이번에 2월 30일 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은 기자재비비고요. 1억 원은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복지재단 운영이 나와 있죠. 우리 출연금으로 지금 6억 5,380만 원을 지금 출연금을 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 다 보셨죠? 2015년도니까. 예. 정산 다 봤는데 집행 잔액이 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해줬다가 만약에 거기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받지 않나요? 우리 국도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출연재단 같은 경우 출연을 했거나 자본 이전을 해주고 나면은 집행자력이 남는 게 없어요. 그 돈에 딱 맞춰서 쓴다? 몇십억씩 되고 몇 억씩 되는 돈이 딱 맞춰서 딱 해가지고 계산이 들어온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자랄 수도 있겠죠. 많이 주면 줄수록, 물론 좋겠다고 그러지만은 최소한 어떤 기관에서도 출연금을 댔던 민간자본 이전을 해도 정산을 보고 나면 몇백억, 몇십억, 몇십만 원을 주거나 몇백만 원을 주고 그러면 행사비 같은 경우는 모자른 부분을 제가 채워서 하는 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이랑 부장님도.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집행자에게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영어로 딱 떨어진다? 이거는 신이 사업하는 걸 거야. 아마. 결산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제 인건비가 이제 3억 2천이고 운영비가 1억 2천, 사업비가 이제 5,200, 전출금이 1억으로 해서 이제 6억 5,300 이제 예산이 이제 15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5,200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5,200을 사업비로 해서 이제 쓰라고 출연금 내용으로 준 건데 거기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5,200을 상회해서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됐던 사업비가 예. 됐던 인건비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면요, 인건비도 남고 잔액이 남고 그렇게 하지. 인건비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2억 3천을 줬다면 2억 3천에 딱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말로 휴가를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과외 근무 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지면 뭐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무단 결근을 하면 뭐 돈을 덜 나갈 거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쭉 결산을 몇 년 동안 보면서 나간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뭐 몇천 원씩 행사비에서는 남는 것 같지만 우리 산하기관으로 줘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걸 못 봤어요. 이게 꼭 집행잔액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행을 정확히 한 거를 결산을 정확히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틀려질 거라고 봐요. 저는.
매도 지금은 이건 6억 3천 출연금 비슷한 쪽으로 갔지만 지금 복지재단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한 10매덕 되죠? 아니요, 7억 2,800입니다. 7억 2,800이요. 그러면 저희 그것도 복지- 집행자는 없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집에서 솔직히 200만 원 갖고 생활비를 해도 잔액이 남고 시장을 봐도 잔액이 남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검증에 의해서 결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291페이지에 민간 협력 운영해가지고 민간 이전해야 될 민간 행사 보조 170만 원이 남았고 지금 650조에서요. 지금 사회복지 법정 운영 보조금에서도 사회복지 법정 운영금 보조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그 지역사회 그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그 운영비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간사 인건비하고 이제 그 협의체 운영하는 사업비나 그 뭐 교육비, 연차내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 따로 떨어져 있고 예, 예. 작년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5천만 원을 줄 때는 2015년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운영비가 뭐 사무국장 뭐 월급이 얼마 그래 뭐 얼마 올려줘가지고 몇 호봉이 1호봉 더 올려줘서 얼마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책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놓은 근데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 밑에 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작년에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이제 그 협의체 그 회의라든가 그 워크숍을 작년도 상반기에 못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평택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메르스 때문에 회의 같은 거 못했지만 틀림없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월 달이나 늦어도 9월 달에가 봐줘야지만은 우리 예산에다 포함시켜가지고 기획조정실에다 넣어가지고 심의 받고 의회 와서 심의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민간 이전 해주는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지금. 근데 민간단체 이전으로 하는 건 2015년도는 메스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민간단체 이전 중에서 행해서 10% 이상의 집행자액이 남으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행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틀림없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해가지고 민간 이전이네 이것도 7억 4,500에서 5억 9,300을 쓰고 지금 사고율을 해가지고 한 게 아까 그거 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집행 잔액이 또 1억 4,200이 남았어요. 7억 4,500 중에 지금 1억 4,200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요. 저희가 국비 지금 이제 70대 30으로 해갖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금 9,900이 미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1억 4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그전에는 900하고 해서 사고율 그러면 지출액은 돈이 어디서 나서 지출했나요? 지출한 거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지출했나요? 지출한 거는 요거 9,900 미교부된 국비 나머지는 다 지금 지급이 된 거죠. 교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7억 4천 민간 위탁금으로 7억 4,500인데 여기서 국비가 9,900이에요? 아니요, 저기 잔액이요. 예산 현액이 지금 7억 4,500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7억 4,500에서 지출이 된 게 5억 9,300이고요. 아, 집행 네. 잔액 중에 이제 1억 4,200 중에 국비가 9,900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된 거죠. 보조금, 국비, 순수 국비가 내려오는 게 얼마예요? 순수 국비 내려오는 거가요. 네. 지금 7대 3이니까
7천 잡고요. 아니 7억 잡고 예. 그냥 7억 편하게 7억 잡고 4억 7대 3이라면 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고율 시키고 집행자능 남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결국 지출액이 이 정도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 12만 지출했다 하더라도. 순수 12만 지출을 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국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국비 플러스 12 해서 5억 9,300을 지출을 한 건데, 국비가 안 내놓았었다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다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지금 이제 1억 4,200이 200 중에 이제 국비가 이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예. 상세 내역서를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매매 희망 키움 통장이요. 네. 이거 뭐 저기 가면은 이런 걸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많이 이거 하니까 좀 해달라고 막 저기를 하더라고 홍보를. 근데 우리가 지금 2억 정도가 예산을 잡았는데 1억 그래가지고 3,400 정도가 남았어요. 예. 이거는 상당히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 이런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물론 자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긴 했던데 이게 홍보만 잘 됐으면 이거는 돈이 막말 2억이 아니라 20억도 모자랄 거야.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하겠다고 신청은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본인들이 10만 원을 예. 불입을 하면 장려금으로 이제 한 30만 6천 원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청을 해서 불입을 몇 번을 하다가 이게 또 해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처음에 당초는 5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46분만 이게 계속 지금 지급을 하니까 불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중에 이제 탈퇴되는 그런 인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정확히만 홍보만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솔직히 돈이 모자라는 거지. 예. 우리 참 좋은 예산이 제도거든요.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나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시민들이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저는 잔액이 남았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10만 원들 버거우니까 이제 탈퇴를 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 299페이지 맨 위에 요보호 노인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2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어요? 예. 아, 이제 이 요보 노원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아무 연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그 행위 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어르신들 보호를 해야 될 어르신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 이제 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그런 이거는 대상자가 그만큼 발생이 안 우리가 되고 복지라는 돈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에 지금 총액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부에서 3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복지라는 걸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액만 책정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야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솔직히 읍면동에 나와 있는 복지사장 과장님도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 다 이해 못했을 거야. 그러면 실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진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안 주는 데다가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복지국 예산은 지금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읍면동에서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공무원 항상. 낮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들어오면 밤에 일을 하려면 일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리고 조직에서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10년이 됐는데 출장으로 못 와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지금 그 모든 지금 말하는 부분에 어떤 하나의 책임감을 갖고 계속 조직 부서하고도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일은 많지 희망은 없지. 그랬을 때 이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311쪽이에요) 생활지원과인데 생활청소년과 지금 수급자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1억 3천을 잡았는데 7,990만 원이라고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1억 3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이거 수급자 자녀들 중고등학교 가래들 대충 파악 받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자명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기 2015년 현황에서 433명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급한 인원수가 269명에서 차이가 좀 나요. 왜 443명인데 269명밖에 안 받았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초에 그거를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번 예산부터 정확히 파악해갖고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혹시? 올해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6년도예요. 이거는 2016년은 이거는 왜 집행자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냐면 우리 수급자 가족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정확히 이거는 어느 정도 1억 3천을 세워놨다 그러면 돈 1,000만 원 남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인데 5천 정도가 남았다면 이건 틀림없이 뭔가 예산을 숫자 파악을 잘못했다거나 미지급을 줘야 되는데 미지급을 했다거나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1억 1,100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69명 했다면 어떤 근거로 그걸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구정 다 했어요? 작년에 2013년도에 9,300만 편성했는데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거는 네.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랬다 그러면은 잘못 편성을 했던지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도 예산을 한 10월달 정도에나 기조실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급자 현황은 다 나오잖아요. 네. 중고생 생년월일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악을 해갖고 당초에는 올린 겁니다. 읍면동에 그 받아갖고 그러면은 결국 미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런 부분이냐면 이게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안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만약에 생활청소년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그 숫자를 파악해도 못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하자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저기 조례에서 틀림없이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고생들은 교복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 숫자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을 그리고 그 돈이 거의 이거는 잔액이 10만 원 단위 이하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전압가구, 세대 전출가구, 뭐 차템 아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전압 가구 전출 가구 해는 거는 교복 받아가지고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반납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동복하고 하우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집행자는 거의 없어야 맞는 건데 뭐 어떤 이미 2015년도 집행자는 발생됐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그래가지고 국비 그래 사회보조
복지 사업 보조 해가지고 24억 4천만 원이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출액은 21억을 쓰고 2억 5천을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이거 노인 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창출 사업비도 뭐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데 거의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뭐 일하는 저기도 있고 목적이 몇 가지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가 9월 중에 추가로 이제 내시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로 내시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선 사업 수행 기관에서도 사람을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북부 노인복지관에 이제 일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고도 내고 선발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까지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장이 그럼 집행 잔액 남았으니까 불용역 처리해가지고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 이미 그때는 이제 예산이 늦게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용도 이제 하기 어려운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2016년 지금 현재는 집행 잔액을 어떻게 했어요? 처리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불용 처분 된 거죠. 그럼 결국 반납해야 될 금액. 네, 반납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요. 일자리 하는 데 가면 어르신들 일자리 좀 나 좀 타겟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3개월 돼가지고 안 된다, 저번에 했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빼놓고도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안 해도 거기 떨어지는 분들 많고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읍면동에서. 네. 그런 정도 같은데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거 집행잔액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결국 반납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됐던 도비가 내려와서 특히 이런 사회복지적인 내려오는 거면 시비는 불용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지만 반납으로 하는 거는 국도비를 내려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방향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200만 원도 아니고 매독식이 물론 돈 액수가 크다고 그러지만 이거 퍼센트씩 남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액수가 얼마만큼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지금 2억 몇천이야. 2억 5천 9백만 원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일할 사람들은 일자리 달라고 그러고 있는 한국인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실과 지금 행정은 따로 놀고 있잖아요. 기 내려온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대기자가 이제 쭉 있어서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사업 지원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 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빠르게 행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지금 경로당 중종기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8억을 사고 7억 4,600만 원 했는데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동 작업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7천만 원을 지금 지출했어요. 네. 지금 이 정도로 지출할 수가 있어요? 동정지 난방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8억 100만 원이 지금 국비 지원이 됐어요.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장 공동 작업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7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용도로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 12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 편성 과목하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민간 이전에는 사회복지 사업 보조해가지고 8억 1천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국비고요. 그 리모델링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세운 항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에 대해서 주요 집행 내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기가 잘못됐네요. 네, 지적 잘하셨습니다. 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네, 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지적 잘하셨네. 부기 잘못됐습니다. 유인이 잘못됐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